안녕하십니까. 고승우 박사입니다. 아페 정상회의 개최가 가까워지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관 3,500억 달러 그 선불 투자 여부에 대한 타결 여부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국내 언론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움직임을 보도를 하는데 사실 좀 위협합니다. 이번에 미국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미 투자 요구는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말이죠. 정치, 외교, 안보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국의 대미 종속성, 예속성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. 그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아주 어긋나긴 합니다만, 현재 이재명 정부는 3,500억 달러 선불 그건 불가능하고, 그것을 이제 몇 년간을 나눠서 200억 달러라든지 150억 달러 연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이제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, 미국이 그런 데 대해서 여전히 고자세를 취하는데,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. 주권 국가끼리 말이죠. 이 지금 어떤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서 트럼프가 한국에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, 그것이 말이죠. 한국 GDP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안정성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, 사실은 국민들의 소득 감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미국에 3,500억 달러가 간다. 매년 150억에서 200억 달러가 간다면은 국내에서 보면 말이죠. 고용 창출이 없는 자본의 해외 유출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한국의 정부나 재계는 말이죠. 미국에 간 돈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. 과연 그것이 이익을 얼마나 남길 것이며, 이익금의 얼마를 한국이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가. 등등 해가지고, 미국에 대해서 말이죠.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, 미국은 더 고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국에 대해서 정치, 외교적, 경제적으로 더욱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한국의 코를 뺄 수 있다. 그런 것인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말이죠. 언론이라든지 정당, 그다음에 학계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왜 미국이 선불로 말이죠. 수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인가? 법적인 근거는 타당한 것인가 같은데, 이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말이죠. 그건 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. 우리 정부도 이런 면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리 우리가 강대국 약소국의 참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말이죠.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 아닙니까? 국민에게 말이죠. 단기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,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한 미래를 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일단 얘기를 해야죠. 국민에게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물어봐야지.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면 무슨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을 저게 맡겨주세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이 액수가 우리 3,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0% 달한다는 거 아니에요. 엄청난 돈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것인데, 이게 보면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좀 짚어야 돼요. 그래서 우선 제가 좀 알아보면은 유엔 헌장에 위배가 된다. 2조 사항에 보면 말이죠. 무력 또는 위협에 관한 강요는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. 그 부분이.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말이죠. 강요된 투자 요구는
그 주권 침해로 그 간주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은 그 트럼프야 말이죠. 요구가 임의적이잖아요. 법적인 뭐 절차나 협정의 근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은 WTO 관점에서 봤을 때 상호 호혜 원칙이라든지 공정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것이 한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. 미국 요구를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. 두세 가지 그 가능성이 있겠죠. 뭐 요구를 들어준다, 부분적으로 들어준다, 안 들어준다. 협상 결렬. 그러니까 협상 결렬을 갔을 때 저는 그 이후에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WTO라든지 말이죠.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서 버틸 것이냐.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이 말이죠. 또 그 트럼프가 무법자처럼 우리 관세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보복을 해서 당하는 위험보다도 적을 것인가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주권이 말이죠. 그 한 국가의 국격, 정치, 외교, 안보 위기로 좀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습니까? 우리가 조선 말기에 말이죠. 뭐 이완용 같은 사람이 뭐 자기도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자기 입으로는 그래요. 자기도 애국자였다. 만약에 그때 그 병술 야합을 하지 않았다면은 일본이 뭐 대대적으로 뭐그 조선 반도를 침략해가지고 아마 뭐 대량 살육전이 벌어지고 엄청난 비극이 초래했을 텐데 그걸 자기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예시켜가지고 나 그 자주 독립으로 갈 수 있는 말이죠.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가 희생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기도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참 큰 문제입니다. 언론 이게 뭐 완전히 이 과연 존재감이 있는 언론인지 국민에 대해서 말이죠 알릴 의무를 챙겨줘야 할 그런 언론인 것인지 참 국적 있는 것이 물론 뭐 언론이 뭐 국적에 갇혀가지고 무슨 뭐 시시비비를 제대로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연합통신 같은 것은 국가기관 통신사네요. 그건 정권의 말이죠. 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공정한 정보를 좀 전달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매년 그 정부에서 말이죠. 국민 세금으로 물론 뭐 기사 구독료 명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2, 300억씩 준다. 그러면 말이죠. 그러게 돼서 어떤 일부 영향 받지 않고 정말 그 공정성, 그 다음에 어떤 기자로서의 양심 말이죠. 그런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 이런 데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텐데 제가 보면 뭐 거의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. 나중에 한번 연합뉴스도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입니다. 여기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대미 투자가 뭐 어떤 식으로 타결될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안한 얘기죠. 사실은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일단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좀 불안한 말씀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말이죠. 이 대미 선불 투자가 막대할 경우에는 이 경제적 부담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. 그것이 한국 내 정치, 경제, 그 다음에 무슨 뭐 의사결정, 뭐 정권적 차원에서도 일단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제 과정에서 이제 가장 또 눈에 띄는 것이 구주적 종속이 좀 심화된다. 미국에 대한 구주적 종속이죠.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한국의 돈이 말이죠. 미국 정부에서 쌈짓돈처럼 돼가지고 뭐 미국 내 인프라 제조 시설
국채 매입 등으로 이제 그 활용이 된다는데 이것이 보면은 의사 결정이나 그 집행이 완전 미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이것은 자본이 뭐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뭐 점잖게 보면 자본 이전인데 많으면 뭐 돈을 뺏기는 거와 비슷한 거죠 사실은. 강탈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비슷한 것인데 투자란 명목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경제 종소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한국이 코가 끼일 경우에 미국이 말이죠. 이 점잖지 않잖아요.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할 것인데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. 그 다음에 말이죠. 뭐 반도체 공급망 뭐 중국 등등 관련해서 미국 얘기를 들어라.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보면 말이죠. 아이고 그 참 이게 되는 소리야?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커지겠어요.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국민이라든지 기업들 뭐 정치권 일각에서 보면은 자 미국에 간 돈이 제대로 과연 그 관리가 돼서 우리 한국에 말이야 큰 리스크가 안 생길 것이냐. 어차피 그 자금이 살아 있어야지 저한테 안심이 되는데 미국이 방만한 그 운영을 할 경우에 말이죠.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.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일의 일부가 개될 겁니다. 그런 부분이. 그래서 어떤 미국 이런 것을 말이죠. 자의적으로 활용을 한다. 뭐 주한미군 관련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 정치, 경제, 외교적인 면에서 그 하나의 그 지렛대로 활용할 경우 한국은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시민사회나 보면 말이죠. 친미 자주 뭐 이런 식이 또 더 심화되겠죠. 그렇지 않아 지금 국내가 막 양극화돼 가지고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금 뭐 경제 주권이냐 뭐 안보 문제냐 해가지고 뭐 이게 좀 해답이 없는 말이죠. 그런 심각한 그 대립과 분열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제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미군 주한미군 주둔비 등을 또 뭐 미국이 계속 더 요구를 인상하다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과 대만이 말이죠. 그 무역 충돌 시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뭐 거기에 적극 뭐 개입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요구를 뿌리칠 수가 힘든 것이죠. 협상하기 힘듭니다. 사실은 너무나 큰 약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제적인 이제 수탈이죠. 어떻게 보면 약탈, 강탈인데 이것이 한국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간다. 근데 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이죠, 뭐 뉴클리어 파워다 무슨 뭐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말이죠 남북한을 뭐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습니까? 결국에는 분단을 심화시키는 거예요. 남쪽이 그 대미 종속이 심화될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. 남북 관계는 완전히 미국 요구대로 해서 한국은 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한번 시대를 보여줬잖아요. 근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각한 그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미래에 몰리기 때문에 미래의 남북 관계는 그 대미 좀 그 경제 종속이 심화될 경우에는 정상화는 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중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학계, 정치계 등에서 말이죠. 좀 얘기를 해야죠. 그 정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이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해놓고 이 뭐 최선이었으니까 이거 좀 대충 받아주시죠.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는 그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불안하고 좀그 우리가 되면 걱정되는 미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